제가 포인트 찾는 데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제가 찾는 방법입니다. 저는 갯바위 쓰거든요.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경지대입니다. 조경지대, 뭐 합수머리, 뭐 말은 많죠. 여기는 여기는 분량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부유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어느 갯벌에 서든 간에 항상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 바로 낚시 포인트의 처음이다 끝이다 똑같습니다. 언제까지나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흔히 말하는 꽃뿌리입니다. 꽃뿌리는 들물과 알물이 있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감성돔은 여 뒤에 있는 고기라고 항상 깨어는 고기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물때가 언제 되느냐. 꽃뿌리에서는 조금 때 많이 내리죠. 물 좀 많이 갈았고 홈통, 여기는 우리가 홈통이라고 하고 굉장히 넓은 것을 부르는 게 이제 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홈통 같은 만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런 데는 이쪽 조류가 여기서 이쪽 조류가 들어올 때는 이 조류, 일로 들어온 조류는 여기에서 많은 먹이들을 조류가 싣고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이쪽 갯바위 벽을 때립니다. 밀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쫙 들어오면 여기 먹을 거와 이게 파도가 치고 파도에 뭐 실려오는 뭐 벌나구토리나 새우나 뭐 홍합이나 여러 가지 먹이들 부임을 싣고 이쪽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감성돔 어디 있냐면은 조류가 이쪽을 할 때는 감성돔은 100%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조류를 거슬러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꽃뿌리 노를 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밤으로는 바로 꽃뿌리 가장자리에 사사 더듬더듬 하시죠.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요 딱 돌아서 나오는 이 부분에 보면은 감성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왜? 감성돔을 찾는 거는 먹이를 찾으면 간단합니다. 항상 먹이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 꽃뿌리 쪽이 딱 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은 위치겠죠. 이렇게 가게 되면은 감성돔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편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때 따라서 덜물 나물도 옮겨주는 겁니다. 꽃뿌리 낚시에서는. 그리고 조금 때, 얘네들 대부분 조금 더 앉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입질했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여기에도 뭐 큰 수중료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조류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쪽 뒤편에 감성돔이 있을 것이고, 이쪽을 경우에는 또 감성돔이 이쪽에도 있는 것입니다. 수중료 공유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 채비를 이쪽에 라인을 갖고 수심을 계산해갖고 대충 흘러오다가 이쪽 여기 있는 지점에서 채비를 견제를 2초 3분 동안 잡아줍니다. 얘를 넘깁니다. 아까 설명했죠? 입질 받는 겁니다. 감성돔이 이겁니다. 굉장히 쉬운 낚시입니다. 감성돔. 그러면 홈통에서는 뭐냐? 여기에서 이 부유물들이 이렇게 또 들어가고 또 이렇게 또 들어옵니다. 딱 여기 쫙 들어오죠? 돕니다, 물이. 돌다가 일부러 또 다시 이렇게 또 이쪽 번호로 또 빨간 줄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또 나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밑밥을 줘가고 입질 못 받으면은 이 부위물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먹이들이. 자, 감성돔이 여기 많이 없을 경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밑밥이 모이겠죠, 이게. 그럼 여기서 감성돔이 만나면 대부분이 우리가 떼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감성돔 떼고기는 어디서 보냐면은 대부분이 홈통 안에서 나옵니다. 떼고기 잡으시면 홈통 안에서 넣는데 큰 고기가 사실 잘 없는데 간혹 뭐 큰 것도 물긴 하겠지만은 떼고기 주로 홈통 마늘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공략되는 포인트는 수중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중료. 감성돔은 무조건 수중료 뒷등리를 노려야 됩니다. 감성돔은 무조건 수중료 뒷등리에 있는 고기입니다. 항상 먹이를 제가 거슬러 먹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딱 이런 것 같으면 요 앞에서 감성돔만 입질을 받았다. 그거는요 이 고기가 정말로 맛이 나와서 먹는 고기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여기가 큰 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큰 녀가 아니고 여기도 조금 녀가 하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었는데 본인은 모르겠을 뿐이죠. 이런 방식입니다. 제가 방송한 이 방식이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 내주면 좋겠지만 이 자리에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부유물 찾는 겁니다. 이 부유물은 뭐냐면은 여기가 물이라 하는 게 이렇게도 가고 막 복잡한 조류가 모였는데 거기서 이 부유물에 따르면 어떤 한 조류 전체가 모여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먹을 것도 있을 것이고 쓰레기도 있을 것이며 이 자리에 모여들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내 밑밥도 만약에 여기 밑밥이 이렇게 흘러 시간이 흘러갖고 이쪽으로 또 가면 밑밥도 떠갖고 또 이게 또 싹 모여집니다. 모이는 곳에. 그러면 전 여기서 낚시를 하고 여기서 낚시를 하고 다 있는 고기 안 물었어요. 한참
서장시도 안 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막 서장시도 안 되고 좀 출출한 시간이고 그럼 저 뜬금없이 바다를 쳐다보면서 보면 저기 멀리서 보이 이렇게 물이 한번 싹 모여갖고 막 이렇게 이제 떠가는 데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를 한번 던져보자. 팽 던졌습니다. 빨아버립니다. 감수노 못 잡아봅니다. 감수노 낚시는 뜬금없이 한번 내 발밑 머리처럼 발밑 한번 넣어볼 때도 있습니다. 발밑에도 감수노이 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속조리의 진행 상황을 낚시꾼들이 안다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바다 속을 물속을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우리는 물이 들어갈 때 찌가 나가는 거 보고 이렇게 하려가네 방송 보면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는 제 목숨 10개에서 10개 다 걸고 맹세합니다. 속조류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용왕님밖에 없습니다. 용왕님은 니네 속조류 A, 니네 일로 가라, B, 니네 일로 가라. 바닷속은 무궁무진하게 조류가 복잡하면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내 정확히 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밑에 어신치가 내려주고 어신치가 그 물속 상황을 싹 다 보여주고 낚시꾼이 진짜 뭐 내가 밑밥 이렇게 쳤는데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어신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 저 어신치를 내가 쫓아갈 밑밥 띠를 만들고 길게 고속도로 만들어놓고 감소된 도로를 만들어가면 어신치 저런 움직이는 저 어신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밑밥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찌가 여기 있으니까 위에 찌를 보고 밑발 치는 게 아닙니다. 수심이 얼마고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다. 상단 저 얼마쯤 치야 되겠다. 아닙니다. 채비를 먼저 흘려보고 밑에서 그 어신치가 가는 방향을 보고 어신치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밑밥 치고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신치가 입질을 받아내게 되면요. 내가 친 밑밥이 정확하게 속조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속조로는 또 시시딱지가 또 변화버립니다. 변화합니다. 또 어신치가 또 흘러가버립니다. 그래서 밑밥을 칠 때는 맨 밑에 발밑에 기본에 한 얘기가 발밑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발밑은 조류가 일로 가든 절로 가든 발밑은 항상 발밑입니다. 여기는 하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발밑에 밑밥을 항상 기본적으로 치는 겁니다. 밑밥을 칠 때. 그런 다음에 속조를 태우는 조류를 따로 치시는 거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 속조가 변화하다가 이 밑밥 띠가 내 발밑까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성도면 내 발밑에가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낚시를 하다가 물면은 뜬금없이 발밑 제가 살짝 넣어봅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이 하죠. 하도 안 되다 보니까 발밑 성에가 툭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감수님이 들어와서 왜 들어왔습니까? 물때에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내가 뿌린 속조류가 돌고 돌았을 때 발밑에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다에 가면은 저는 위에 조류를 보지마 합니다. 위에 찌가 찌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찌는 그냥 날아가는 매개체 전달 도구밖에 안 됩니다. 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전달 공부기 쓰세요 그러면. 그리고 전유도 하세요. 간단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뽕들 바닥에 딱 대기한 다음에 가수동은 거신방입니다. 바닥 골기 때문에 싹 가면서 전지 끌고 들어오면 가수동은 빱니다. 그리고 가수동은 만조가 딱 됐습니다. 만조가 딱 되면요 가수동은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조가 딱 되고 가수동이 싹 있다가 물이 한 방에 싹 멈춰 있습니다. 그냥 물이 싹 빠지기 시작하죠. 물이 싹 빠지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가 뭡니까? 물돌이죠. 그때 되면 우리가 왜 물들? 그때 되면 강선동은 급해집니다. 느긋하게 물이 빠지니까 자기가 의심체를 찾았어.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먹이가 활동을 하는데 급하게 합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의 입질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구나. 또 대상어가 여러 명이, 대상어가 좀 몇 놈이 들어와 있으면 또 그런 배가 빕니다. 그런 다음에 물이 빠졌는데 물이 막 듭니다. 이것도 물돌이죠. 물이 드니까. 초동물이 싹 들면 초동물 입질 잘 합니다. 팡팡 잘 해요. 물 빠지고 배고파 있다가 저서 먹이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배고파서 못 가는 겁니다. 물이 다 빠졌으니까 지 모습이 비니까. 그러니까 물이 들 때는 쫓아가는 겁니다. 물이 드니까. 허벅 먹어요. 그러나 물이 쫙 잘 들고 나면서부터는 서서히 입질이 나가집니다. 너무 이제 저것도 배를 채우고. 그러니까 그 감성돔을 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급하게 만들고 감성돔이 지가 내가 이런 포인트에서 바다를 막 끌고 들어오기는 감성낚시는 그 신발까지 제가 최고로 말씀드렸죠. 맥낚시하고 그 습성을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데 거기서 감성돔이 내가 이걸 먹을까 말까 내가 견제와 유혹해서 먹게 만들어버립니다. 딱 먹게 만들면 감성돔은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가 실수했다 생각합니다. 감성돔이 실수를 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낚시 실력이 그만큼 향상됐다는 걸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뽕돌이
G2 뽕돌이 1호 뽕돌이 바닥을 찍는 것처럼 강하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찌로서 어시를 느끼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예민성을 발휘하는 낚시를 하시고 있지가 않더라도 일반 군분들 쓰시라도 그런 기술을 가지시고 끌고 왔다가 놓고 끌고 왔다가 놓고 그런 다음에 한 번씩 제왕 하시는 분 다 압니다. 저는 낚시를 하다가 아직은 이렇게 덜 낚시합니다. 하다가도 싹 끌다 오더니 한 번씩 이렇게 탁 치줍니다. 그러면 미끼가 이렇게 싹 바닥을 기고 오다가 툭툭 이렇게 옵니다. 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살아서 살아있는 X점 체라고. 이게 모든 얘기가 그만큼 액션을 가지고 찌를 막 가만히 안 놔두고 찌를 못 살게 두고 밑채비에 자꾸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변화를 주라는 얘기죠. 그럼 강도는 더 잘못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탁탁 치는 도중에 내 미끼가 속도의 방향이 이렇게 오다가도 밑에 물속의 속도가 이렇게 흘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탁 땡기는 순간에 이쪽 속도를 타게 되면 내 미끼가 이렇게 오다가도 이쪽으로 흘러갔다 따라오고요. 그러면 감성돔은 여기 있었고 날 때까지 여기다 공략하고 있었는데 탁을 튕겨줘갖고 여기 조류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천조류, 중조류, 상조류. 하천조류 이렇게 가고 상천조류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뭐 수면 밑에 조류는 안쪽으로 들어가 칩시다. 그래 탁 튕고다 보니까 내가 조류의 방향에 따라서 크릴이 흘러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럼 감성돔이 만약에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닌 뭐 우측 앞쪽이나 뒤쪽에다 칩시다. 그럴 때 미끼가 탁 지면에 보이니까 먹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속조류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부지런하게 채비를 움직여서 넣어주는 것 자체가 바로 미끼를 먹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조법을 썼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고기를 잡는 건 단순합니다. 바닥에 있는 고기는 내가 말씀드리는 대로 항상 뽕돌을 묻어서 되게 됩니다. 뽕돌이 바닥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뽕돌이 바닥을 찍고 목줄이 50cm든 1m든 바닥이 미끼가 끌려 들어오면 됩니다. 뽕돌이 바닥을 끌고 들어오면서 탁 튕가주고 미끼 들려주고 내려오고 반복이 되겠죠. 그러다가 어떤 조류의 흐름에 의해서 방향도 바뀔 수도 있고 이쪽 조류에서는 감수성이 물고 감수성이 물기도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감수성 낚시든 모든 낚시든 간에 부지런한 겁니다. 부지런하고 그만큼 내가 채비에 대한 변화를 많이 주고 움직여주고 그것이 바로 감수성 낚시의 핵심입니다. 자, 가동 낚시뿐만 아니라 모든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낚시에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부지런하고 좀 이렇게 열심히 전열적으로 하게 되면 감수성은 보입니다. 이러한 포인트에서 제가 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 뜬금없이 던지다 보면은 이런 곳에서 감수성이 분명히 뭡니다.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조과를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낚시를 한 30년 했지만 제 낚시 경험상 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아봤고 뭐 남들보다 더 많은 조과도 올려봤고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감성돔이 약해졌다 뭐가 약해졌다 저는 그 말을 동의했던 말입니다. 감성돔은요 뱅에돔이든 물고기는요 물고기 뿐입니다. 물고기 내가 얼마 작습니까? 콩알만 그게 무슨 제가 발전해봤자 고기가 진화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낚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기는요 먹이가 있으면 묵니다. 딴치는 다 묵니다. 단지 겉조류를 읽고 낚시를 하는 것 자체는 전부 엉터리입니다. 낚시는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니까 물속의 변화에 주목을 해야지 겉에 있는 걸 주목을 하면 안 됩니다. 물속에 있는 걸 변화에 대해 주목시키려고 하면요 이 어신지가 물에 떠갖고 어신지 자체에서 물에 떠갖고 어신지가 그 모든 걸 다 알려줄 거라 생각하는 거는요 봉사문고 잡는 겁니다. 그러다가 밑밥만 시간이 열심히 때립니다. 속조로도 모르는데 이러면 따라다니면 맞겠지. 그러다 한 번 잡으면 막다 사기 힘들다. 고기 없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없는 것도. 하지만 내가 이런 채비를 가지고 진화조건에서 채비 응용을 가지고 속조류하고 내 채비가 그 속도를 따라가게 만들어주고 속조류의 변화를 내 찌로서 볼 수가 있고 이 어신지가 쭉 내려가다가 이 어신지가 다른 방향에 털고 들어 올라지는 겁니다. 왜 아까는 잘 내려가는 말인데 들려버리냐? 일반적인 채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진화조건에서 그걸 알 수가 있냐면요. 이것이 내려갔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는 분명히 뽕들이 맞았단 말입니다.
갔는데, 뽕돌 딱 45도 각도 갔는데, 이 들려요. 왜 들립니까? 들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요, 내려간 도중에 자부가 물고 있어갖고, 내 채비를 내려갔는데, 실제로 바늘에 물에 떠 있는 학꽁치나, 뽀거나 중에서 물어버리기 때문에, 내 채비가 못 내려가고 들리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확인해보면 될까요, 그죠? 근데 만약 그렇지 않은데 들려버립니다. 그럼 뭡니까? 속조류가 변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속조류가 세졌다는 얘기죠. 속조류가 세졌다는 건 반가운 얘기입니다. 속조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고기는 활성도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빨리 뽕들을 더 물려갖고 여기서 사실 만들어야죠. 그러면 오비뽕들을 여기 물려 딱 몰리고 목줄에다 지트뽕들 물려 딱 하면요, 가감하게 지트뽕들 빨리 떼버리세요. 떼버리고 지트뽕들 여기로 다세요. 그리고 여기다 오비뽕들을 목줄에다 물리세요. 그럼 뭡니까? 밑채비에 내려가서 어신조 가지는 딸린 무게에서 내려갈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낚시는 찌가 아니라 뽕돌이라고요. 뽕돌이 물고기에 다가가게 해주는데, 찌가 물고기를 다가가게 해주는 거에 물에 떠가는 찌가 어째서 물고기를 따라간단 말입니까? 낚시는 무조건 뽕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맹낚시가 제일 잘하는데, 맹낚시는 채비가 항상 긴장되어 있고, 뽕돌을 발에 딱 눌러갖고 딱 맥을 짚듯이 골창 사이에 동서남북 다 찍습니다. 제가 만약에 100m짜리 고기에 딱 가면 100m까지 갈 수 있는 아주 긴 가늘고 100m까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긴 짱대에 딱 가면요, 수심 100m 공략할 수 있는 데 있다면 저는 이 족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맹낚시 잡니다. 생각해보세요. 가는 걸로 100m에 있고 100m 수심까지 또 바다를 싹 끌면서 움직여보세요. 그거 고기가 어떻게 그걸 안 무시겠습니까? 그걸 하락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찌 하나만 달아놓고 밑에 속조를 무시하고 뽕들만 막 그냥 하하 따라하고 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밑채비는 찌르니까 하려고 밑채비는 이렇게 가는 줄 모르고. 근데 이거는 의식주가 들어가면서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유동을 할 경우에도 이걸 잡아주게 되면, 이것이 만약 45도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지가 잔방에 기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45도 가게 되면 어느 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바로 진화조법인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낚시를 내가 눈으로 보고 속줄의 진행상을 정확히 볼 수가 있고, 정확하게 그 포인트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고, 그 모든 것을 운영해주는 것이 바로 진화조법의 핵심입니다. 거기서 제로파워는 내가 순간적으로 낚시를 딱 하는데 고개 걸었습니다. 딴 데 쳐다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팍 걸어보는데 내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딴짓하고 있다가 담배 피다가 하다가 확 땡겨가 버리죠. 탁 박혀가고 탕 터져버리죠. 낚싯대 허리를 뺏겼기 때문입니다. 낚싯대가 앞으로 나란히 있는데 터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만 생각해보세요. 뺏겨버렸습니다. 내려갔어요. 내려갔습니다. 포지션 내려가다가 포지션 구세트 되어 있습니다. 제로파가 탁 걸려버렸습니다. 압이 찼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럼 순간에 고기가 쫙 가다가 못 내려가겠죠. 그럼 그때 벌써 낚싯대 딱 세우고 고기를 제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는 낚싯대 잡을 수 있고, 뱅에도 같이 순간적으로 딱 받자마자 이어나 굴 쪽으로 막 강하게 차박는 고기들 들어가고 싶겠죠. 지금 도망가고 싶겠죠. 아고내 실수했구나. 이거 무으면 안 되는데 묻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로 파워가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어느 지점 아니면 내려가면 내려가서 이 압이 더 커져버립니다. 더 저항이. 그러면 그 고기를 강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손맛을 안 보는 재미없느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손맛을 안 보려고 하면 구슬 하나 빼버리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가는 가시대로 모든 큰 대응을 또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나서 보면 고기를 많이 잡고 잘 잡는 게 아니고, 가장 진화된 낚시채비, 내가 즐길 수 있고, 정말 즐겁고, 고기를 잘, 모든 고기가 움직이는 모습, 조리 속, 조리 방향, 모든 어떤 물속에 있던 상황을 다 눈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거, 그게 모두 핵심이고, 아울러 제가 한 말씀 더 좀 보태자면은, 제가 이 제어법을 할 때, 제가 이 왼쪽 손목은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손목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안 좋은 이유가, 낚시를 오래 하신, 우리 태국에 계시지만 잘 아시겠지만요. 옛날에는 감성돔을 잡으면은 참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4인도 계시지만, 많이 잡을 땐 감성돔이요. 무진장 잡혔습니다. 거짓말 안 못하고, 감성돔을 한참 잡아 뒤로 떠지다 보면요. 이 뒤에 이 테이블 맞고 감성돔이 쌓일 정도로 온 갯바위가 감성돔이었습니다. 강원도 갔을 때는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갖고 들고 오지를 못하고, 옛날에 아시려고 그러지만 아줌마한테 돈 5천원씩 주고 이 다라이
아니면 불을 내리면 다락에 감성돔을 한 달씩 이고 몇 감이 들어갔습니다. 우도 같은 데 갔을 때는 뱅이돔을요, 너무 많이 잡고 리아까지 싣고 밀고 나왔습니다. 감성돔은 저도 뭐 가끔 가갖고 뭐 처음 많이 할때 100몇씩 잡았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잡을 때 그런 고기가 없습니다. 근데 잡는 게 목적이 이제는 아니란 얘기죠. 그만한 의자원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갖고 막 고기를 잡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러면 내가 즐기는데 얼만큼 재밌고, 내가 이 상상을 하면서, 찌들하다가, 이 싹 내려가다가, 이거 왜 더 내려가지? 입질인가? 뒤쪽으로 한번 싹 잡으면 쫙 재밌습니다. 어떤 또 내려가다가 또 밑에서 안 내려오고 또 올라옵니다. 이거 막 긴장됩니다. 막 재밌어요. 또 어떤 때가 이것이 싹 하다가, 싹 내려가다 또 올라갑니다. 내려오다가 쫙 내려갑니다. 재밌습니다. 내려오다가 옆으로 쫙 이래 갑니다. 동생 입질 순간을 보셨죠? 그 눈을 진짜 한번 봐보세요. 이거 참 재미납니다. 제가 추구하는 낚시는 재밌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감성 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먹는 건 엄청난 세상에 즐겁고 내가 볼 수 있고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낚시를 하고 싶거든요. 너무 많이 잡아서 손목을 다쳐갖고요, 고기를 잡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낚싯대 막 고기가 발가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힘 좀 안 아플 수 없을까 막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제가 이제 막 대구조법을 막 열심히 배워난 뒤인데, 낚시 영상을 듣고 왔는데, 도세치 있죠? 뭡니까, 블루마린. 블루마린을 잡는데, 딱 잡고 나니까 줄에다가 풍선하게 갖다라고 던져줍니다. 그 결국엔 찝니다. 왜냐면 그 위치 표시를 해서 풍선을 띄우거든요. 자꾸 그걸 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자, 풍선 공개차가 있는데, 저걸 위치 확인해서 하는구나. 결국 우리 다시 말하면 찌라 똑같은 거구나.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저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공기가 들어가 있는 큰 에드블 같은 탓을 한다면 사람이 힘 안 들고도 고기가 힘을 못 쓸 거 아니냐. 이왕이면 위치 표시만 하지 말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게 제가 이 제로파워라는 것이 그렇게 탄생이 됐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 재배를 묶고 만들고 이런 부분은 거짓 강좌 내용을 보시면 다 아시니까, 강좌 내용을 토대로 제가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패턴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 여기까지 마시면 지하조법을 하시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카페에 언제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원하시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